자,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오늘 거의 4%가량 급락을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우리하고 일본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중국이나 대만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한 1% 이상 그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6% 그죠, 61포인트 하락을 해서 결국 지금 이제 2,400을 쉽게 깨버리죠. 2,400을. 그러면 이제 지금 저번에 우리가 이쪽 1월 중순에 그죠, 이 갭 상승했던 부분을 결국 이제 2월 말에 메꾸고 다시 좀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 가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아무튼 120일도 깨면서 주가가 어쨌든 급락하는 모습인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CPI가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한 단계 하락한다면 결국은 이 갭, 그러니까 올 연초에 발생시켰던 이 갭을 결국은 이제 메꾸는, 그러니까 종합 지수적인 종목이나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꾸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는 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메꾸는데, 이제 이번에 메꿀 것인지 아니면 차후 메꿀 것인지, 메꾼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지수가 그죠, 2,300도 살짝 또 이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61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 내일 이 정도 수준이면 그죠, 갭은 또 메꾸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그럼 특히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제 사실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상승을 급등을 했죠. 상승보다는 급등. 이제 그 급등 과정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이쪽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정을 하겠다, 그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어제는 사실은 어제도 장중 저점이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죠?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땡겨 돌려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좀 좋았으면은 다행인데, 근데 반대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못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유럽 시장이 어젯밤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유럽이 어저께. 그 영향을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좀 하락은, 어제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급락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방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도 61%나 급락을 하고, 그리고 코메이카 은행도 그죠, 27%, 키코프인가요? 27%.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 이런 중소형 은행주들이 급락을 보이는 이 영향도 우리는 좀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은행주들이 지금 KB금융이 3.7% 하락을 하고, KB금융 한번 차트 뽑을 거예요. 자, 요 시장을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셀트 설명해 되면 이해가 할 수 있고,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KB은행, KB금융이죠. 자, KB금융. 자, 지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쨌든 이제 연말에 1월달에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원위치 만드는데, 오늘 KB금융도 한 3.78% 그죠?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어제는 이렇게 오히려 상승을 했죠. 요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쪽보다는 사실은 오늘 코스닥이 무려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이 3.91% 급락을 한 거예요. 그죠? 급락을. 이제 코스닥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2차전지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주가도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이제 어쨌든 오늘 급락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앞에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했을 때 어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 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장중에 나스닥 덕을 봤는데 막상 미국 시장이 전개되고 유럽 시장이 전개되는데 유럽도 급락, 미국도 혼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주들이 급락을 하고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후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일부 좀 지수 관리가 됐던 뭐 개별 부분이 됐던 수익 난 부분에서는 현금화를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라,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후장에 주가가 뜨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뭡니까 사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물 밑에, 어제 TV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 밑에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악재가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를 본다면은 이제 오늘 밤에 아무튼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제 골드만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뭐 3월달에 동결할 것이다. 또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로무라는 또 오히려 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3월달에. 이런 뭐 말들까지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경계가 하죠. 만약에 뭐 금리를 기존에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처럼 뭐 이렇게 0.5% 인상을 또 한다면,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0.25 정도는 뭐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어제 먼저 2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는 전달보다는 좀, 그죠? 크게 낮아지는, 하락하는 부분이 났죠. 그래서 전월이 이제 1월달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5%대였는데, 어제 이제 2월달은 뭐 4.2%에서 오늘 그걸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늘 뭐 요 시장의 전망 시간이 한 6% 정도 되는데, 전달 6.4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의 CPI만 좀 시장의 전망치 정도에 부합을 한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죠? 내일은 다시 또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타 이게 하락을 했는데 요거 일단 좀 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어제 지금 이게 뭐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어저께 급락을 한 거죠. 독일도 급락을 했지만은 어제 이제 이쪽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프랑스도 어저께 뭐 2.9% 급락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도 어저께 3%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금요일만 하더라도 토요일만 하더라도 블랙 먼데이를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나스닥 선물의 덕을 우리가 주가가 오히려 올랐고, 그죠? 근데 어젯밤에 미국도 혼조였지만은 유럽이 크게 하락한 부분에서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유럽은 조금 소폭 상승 출발한다고 하니까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미국이 오늘 나스닥에서 살려를 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틀 연속 결국은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이틀 동안 처음에 이제 유상증자 부분,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실패가 되면서 이제 파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는 어쨌든 뭐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 120일 이평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만 지켜준다면, 그죠? 이 11,000포인트대에서 지킨다면은, 그러니까 일차적인 제가 부분을 11,000포인트 말씀드렸고, 여기를 깨버리면 이제 1,500이 되는 거예요. 1,500, 그죠? 만약에 11,000포인트를 깨버리면 그때 이제 나스닥이 1,500이 되는 거고, 나스닥이 1,500 간다면은 우리 코스피는 그 갭을 2,300을 깨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하면, 내가 셀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로 생각하면 뭐 셀트도 어느 정도 좀까지 조정을 받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어제 제가 오전 방송에도 이제 주말에 특강했던 종목들 부분들을 브리핑을 해드려요. 뭐 여러분들 청취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뭐 매도할 거는 매도, 손절가는 손절매하고 또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죠? 또 차익 실현 말씀도 드렸고, 그런 종목 소개했던 추천했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이게 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빠져도 손절가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에서는 7%에서 10% 주가가 빠지면 어쨌든 손절가를 하라. 왜? 종목은 또 계속 새롭게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빠지면 저도 막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혹시 또 매수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니까. 단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융주들이 급락을 했다는 뜻이고, 우리는 어저께 올랐다. 그죠?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 어제 유럽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죠? 이는 후행적인 거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부분하고, 오늘 밤 이제 CPI, 그죠? 부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뱅크런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좀 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어쨌든 은행들의 뱅크런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뭐 소폭 좀 상승을 해 있는데,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오늘 CPI만 좀 안정적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해서 나오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넘어오면,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리고 막 선물까지, 그죠?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한때 뭐 23,000계약을 넘었었는데, 그죠? 대량, 이거는 뭐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3,000계약을 외국인들이 뭐 금액적으로 1조 8천억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판정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 코스닥이 이제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기관들도 오늘 2,800원이나 팔아제껴 버렸으니까. 기관들이,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오늘 급락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일부 뭐 개인들이 또 로스컷, 손절매, 신용 부분에, 그죠? 손절매도 좀 나오고, 그렇게 겹치면서 4% 가까운 급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도 일부 좀 소개를 했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한 종목들을 보니까 뭐 모아 데이터도 오늘 뭐 1%밖에 안 빠지고, 그죠?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뭐 브리지텍도 그렇고, 뭐, 그죠? 등등.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개별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죠? 손절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항상 도움이 안 되는 수급이에요. 그죠? 장 막판에 이건 뭐 지수 끌어올리던,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수급이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지수도 끌어올리도 못하면서 장 막판에 어쨌든 주가를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 오늘 외국인들이 아무튼 거래소 쪽도 6,300억, 코스닥도 2,300억, 선물도 18,000계약. 그죠? 오늘 뭐 이게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3.8, 뭐 셀트도. 근데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안만 들어왔어 셀트가 괜찮았을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0포인트만 됐으면 셀트는 뭐 플러스를 크게 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가 점점 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 30, 35, 40 가니까 이제 셀트가 플러스를 내다가, 그죠? 내다가 뭐 마이너스 1,000원, 또 마이너스 뭐 2,000원, 또 마이너스 3,000원. 그때 지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장 들면서는 이 셀트의 몸통 공매도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여기서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이네들이 밀었고, 반면에 수급적으로는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따가 보겠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 결국 메리린치가 누르는 물량을 누가 어쨌든 또 JP 모건이 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제약도 뭐 4.9%지만은, 그죠? SK 하이닉스가 3.8이니까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는 그래도 하고 있어야지. 자, 005930. 자, 삼성전자도 지금 어쨌거나 입행을 다 깨버렸어요. 입행을, 그죠? 삼성전자도.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뭐, 그죠? 또
당연히 예상은 하지만 쇼크는 분명한 거니까.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다시 55,000원도, 그죠? 55,000원도 보장을 못 합니다. 000660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지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그냥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도 셀트가 막 스물스물 흐르니까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팍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팍 오르는 그런 이제 주가들은 괜찮은데 이게 스물스물 하락을 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그동안 이제 잘 버텼던 066570 오늘 뭐 LG전자도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죠. 이런 쪽은 이제 오히려 뭐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쪽에 지금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쪽도 뭐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쪽도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셀트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죠? 바닥을 확인을 이런 건 뭐 바닥이 아직도 안 보이잖아, 그죠?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068270. 자, 오늘 어쨌든 뭐 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튼 수혜장이 복귀를 하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최대 거래를 만들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오늘 이제 20일을 깬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뭐 156,200원까지도 갔었지만은 결국은 시장이 버티니까. 그래서 거래는 줄이다가 오늘 거래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또 수요일날은 최근에 수요일날은 또 셀트가 계속 또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수요일날은. 근데 이제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수요일날은 아무튼 뭐 셀트가 그죠?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니까 내일 지수도 좀 반등을 주는 과정이 되어야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수목금, 주봉상도 이제 오늘 빠져서 이제 결국은 음봉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주봉상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요번 주에도 내면 뭐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 바닥은 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여기서 크게 뭐 폭락을 하지 않는 한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를 검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지? 어디 갔지? 아이고. 자, 오늘 제가 준비를 좀 미리 준비를 못했네, 그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셀트는 오늘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도는 크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셀트가 이쪽에 메리린치 창구를 통한 부분의 매도도 계속 나왔지만 또 일부 이제 오후장 들면서는 검은머리 신한 창구 쪽 매도, 그죠? 만약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메리린치의 물량은 어쨌든 JP 모건이 그대로 이제 가져는 갔어, 그죠? 근데 이제 신한 창구 쪽에 검은머리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만약에 오후장에 신한 창구 쪽,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지, 지수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 안 갔으면 오히려 신한 창구 쪽에 JP 모건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좋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워낙 지수가 크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17,000주 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매도 부분에서 일단 된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관들이 오늘 만주 매수죠. 근데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이제 장 막판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매수로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어쨌거나 이제 8일 연속 매수예요. 8일 연속.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연기금은 계속 매수 행진을 보여갈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오늘 밀어낸 주체가, 오후장에 밀어낸 주체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그죠? 그 셀트의 공매도의 몸통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고, 그 이제 창고가 삼성증권이고, 그죠? 오늘 투신하고 같이 사모펀드가 오늘 어쨌든 29,000주 매도, 그죠? 그러면 오늘 공매도가 약간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투신들도. 그럼 보험은 오늘 뭐 매수를 보여주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금융투자 쪽이 오후에 들어왔지만 전체 시장에서도 오히려 지수가 밀려버렸고, 필요 없는 매수였고, 오히려 오늘 그냥 매도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오늘 뭐 셀트를 오히려 매도했으니까, 자사주공 3만이 들어왔죠, 그죠? 자사주. 전체 시장에서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대량의 매수이지만 셀트는 오히려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들이 어쨌든 계속적인 매수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창고를 보면은 이제 아무튼
오늘 메릴린치가 지금 48,000주죠. 그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공매도 쇼커보 창구가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좀 나와서 좀 누르고 있다가 또 모건스탠리가 물량이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조금 두툼하니까 이제 오늘은 메릴린치가 나와서 그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이제 차명 성격의 창고가 누구냐면 KB. 이놈들이 요거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뭐 신한이야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 형식을 하는 검은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오늘도 신한 검은머리와 차명 계좌의 KB와 그리고 이제 외국계 부분에 메릴린치. 근데 이제 신한이 오늘 팔았는데 반면에 누구? JP, 검은머리는 또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 이제 NH는 찾아주니까 너무나도 아침에 좀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지수가 워낙 밀어버리니까 그죠? 5,300kg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메릴린치 물량을 JP가 가져갔다. 그러나 오늘 이쪽 자산운용사들 창고 쪽으로 매도가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170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말경부터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월 말부터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역금융 장세의 반등이 마무리되었다고 그랬죠. 미국이든 우리 시장이든. 그러면 역금융 장세의 반등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장세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역실적 장세가 오는 거죠. 역실적 장세가. 그죠? 그 역실적 장세가 오기 때문에 제가 올해 무슨 말씀 드렸어요? 레프티 피프티 장세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레프티 피프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종목들도 지수 관련주도 LG전자라든지 이런 쪽 그죠? 기아차라든지 또 뭐 일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만 지금 뭐예요? 주가가 크게 빠지면 하락하지만 주가가 좀 안정적이면 상승을 하고 그죠? 지수 관련주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2차 전지 쪽 LG에너지든 포스코 케미칼이든 또 뭐 이쪽에 오늘까지도 달리고 있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이 조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에코프로가 막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묻지 마. 이것도. 그러면 이제 2분기 정도에는 과연 여기서 다시 또 에코프로가 급등을 시킬까? 2차 전지가 그죠? 좀 쉬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제 또 선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로 누가 또 이동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 회장 들어오기 전에는 4월달 2분기부터 그죠? 이제 셀트가 서서히 움직일 것이다. 근데 이제 새 회장이 오면서 주가가 먼저 한번 움직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만 보십시오.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찍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그죠? 뭘 가지고 있은들 오늘 같은 장에든 그동안에 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어떻습니까? 연기금 오늘도 팔았어 보니까 그죠? 사모애들도 좀 나오고 드시니까 비슷해 셀트하고 이 흐름을 보면은 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오늘 이제 이 공매도를 보면은 오늘도 공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23,000주 이거 최근에 한 2만 주는 꼭 나옵니다. 자사주가 들어왔고 그 수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개인들이 4일 연속 매도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쭉 앞에 시황 부분을 좀 강조드렸던 게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뭐 셀트가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셀트가 바닥에 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수가 지금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식이든 더 힘들면 힘들지 셀트보다 그죠?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내일 뵙도록 하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주말에 이제 그 특강을 하니까 그죠? 거기에 종목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리딩을 하니까 그죠? 종목들은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